파생 결합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원금의 최고 95%를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천억 원대 손실이 예상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건전한 투자 권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안전 판매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DLS라고 아십니까? 은행에 갔다가 이 DLS라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라는 권유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뭔고 하니 일종의 펀드인데요. 해외 금리에 연동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해외 금리 연동형 파생 결합 상품이라는 겁니다. 즉 어느 나라 금리와 연동을 해서 그 나라의 금리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수익이 나고 반대로 기준치 이하로 금리가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하는데 희한하게도 손실률이 수익률보다 훨씬 크게 설계되어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유럽의 금리가 급락했죠.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됐고요. 투자 금액은 총 8,200억 원대, 손실률은 무려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100만 원 투자해서 5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죠. 물론 투자를 하면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만 문제는 은행이 이 상품을 판매할 때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했느냐 이 부분이겠죠. 저희가 DLS 투자자 다수를 접촉해봤는데 대답은 일관됐습니다. 매우 안전한 상품이다 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겁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노인이 많습니다. 자, 투자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죠.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선생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 얼마를 투자하셨어요? 5월 초에 이사 비용으로 준비해놨던 걸 남편 1억, 저 1억 이렇게 들어갔어요. 총 2억? 네. 어떤 식으로 투자를 권유받으셨어요, 은행에서? 이 상품은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저는 잘 몰라서 그냥 안 하겠다고 이사 비용이라 우체국에 그냥 예금한 상태였거든요. 예. 근데 원금 손실 전혀 없고 이 지역의 고령자나 퇴직자인 분들이 다 안전해서 가입한 상품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사모님처럼 소심한 사람한테 너무 좋은 상품이고 이 상품은 독일이 망하지 않으면 절대 손실 날 일이 없고 사모님 아시죠? 우리나라가 더 위험한 거 독일이 더 안전하니까 예? 무조건 넣으시면 됩니다라고 말했어요. 소심한 사람에게 안성맞춤인 상품이다.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이 없다란 얘기까지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모든 지점이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DLS 상품은 이제 넣어두기만 하면 만기 6개월만 지나면 수익률 5%가 난다. 네. 그러니까 독일 금리가 6개월 동안 비정상적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네. 5% 보장은 받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신 거군요. 네. 그냥 은행이라서 예. 그런 좋은 상품이 있다니까 그냥 별 의심 없이 그리고 말을 너무 잘하셔갖고 다 그렇게 해서 가입하게 된 거예요.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6개월 내에 망하지 않는 한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네. 독일의 금리는 몇 달 사이에 급락을 했습니다. 즉 이 상품이 걸었던 그 조건치에서 벗어난 거죠. 네. 예. 손실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3월 달은 그 마이너스 0.2고 5월 제가 가입했을 때는 마이너스 0.2고 그 밑에 5월 말은 또 마이너스 0.3 미만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매달마다 조건이 다 달랐어요. 가입자의 조건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문제였고 저희는 0.25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마이너스 괜찮고 0.1이 손실될 때마다 원금의 25%씩이 손실이 나는 그런 상품이었더라고요. 잠깐만요. 와, 그러니까 독일 금리가 네. 그 계약하던 시점에서 0.25% 빠지면 네. 그때부터 원금의 25%씩을 빼요? 네. 손실이 발생해요? 떨어질 때마다 원금의 25%씩이 손실 나는 거였더라고요. 와. 그럼 0.25만큼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6개월 채우면 5% 수익 나고? 네. 근데 이게
뭐 10년 동안 자기네가 돌려보니까 예. 마이너스 0.19를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아. 예, 0.25라는 거는 신의 고지라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망하면은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네, 얘기했군요. 네. 예. 근데 떨어졌죠. 독일 금리가. 네. 예. 선생님은 얼마나 손실을 보셨습니까? 저희는 0.65 되면 빵이에요. 지금 0.71까지 떨어졌으니까 저희는 그냥 빵이에요. 2억 투자하셨는데 그러면 네, 원금이 없어요. 세상에. 아니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6개월 동안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률이 고작 5%인데 어떻게 손실은 그렇게 크게 설계가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상하고 저희가 5월 초에 가입을 했는데 예. 3개월 정도 만에 원금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떨어질 때 조짐이 이상하다 싶어서 좀 달려가 보지 그러셨어요. 가봤어요. 예. 그랬더니 천재지변이라는 거예요. 아, 그 PB가 담당 PB가 천재지변인데 어떡하겠어요? 라는 식으로 대응을 해서 저희는 너무 깜짝 놀랐고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예, 손실이 날 때 다 판매하세요라든지 이런 말을 해주시면 우리가 뭘 하겠다 그랬더니 저희는 아직까지 만기가 안 됐고 그건 고객님이 선택하셔야 되고 위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다는 말만 반복하실 뿐인 거예요. 네, 이런 사실이 왜 다른 데서는 뭐 아이비뱅크 그런 은행에서는 3월부터 판매를 준다는 상품을 네, 왜 네. 팔았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는 그렇게 생각 안 했고 뭐 앞으로도 또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계속 그런 똑같은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똑같은 상품을 다른 은행에서는 판매 중단했다고 해요? 네,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예, 예. 이게 너무 위험해서 그 은행에서는 3월에 중단했고 다른 또 은행에서? 예, 다른 두 개 은행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현재는 팔지도 않았고. 유럽이 어떨지 몰라서 예. 중단한 상품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상품을 판 곳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두 곳뿐이죠? 아니 독일 국채로만 한 거는 우리은행만이에요. 아, 독일 국채로만 한 곳은 우리은행, 또 유사한 상품을 판 곳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찾아갔을 때도 그만두라는, 그러니까 팔라는 조언은 없었고 알아서 하라고만 했다. 네, 그리고 7% 수수료만 계속 그걸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 중도 환매 수수료 7%라는 네, 것만 네. 이제 이야기를 했다. 투자자님, 처음에 계약하실 때 네. 이게 독일이 망하지만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라고만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고 원금이 제로가 될 수 있다는 상황까지도 알린 거예요? 은행에서. 안 알렸죠. 원금 손실이 있다면 그 얘기를 안 했어요? 네, 누가 가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상품은 구조돼 있지만 0.19 미만으로는 10년 이상 내려간 적이 없어. 이 부분은 전혀 신경 안 써도 신경 된다고. 안 써도 된다. 이거는 그냥 그런 거니까 이건 전혀 신경 안 쓰고 11월 11일 날 예. 그냥 오시면 음흠. 그냥 원금 플러스 이자 드리니까 진짜 이거 통장 가져가서 집에다 딱 놓으시고 그날 오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투자를 할 때는 최종 책임은 투자자가 지는 거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이 있죠. 판매자가 충분히 정확한 정보를 줄 것. 네. 요즘은 워낙 복잡한 금융상품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하고 판매할 의무가 판매자에게 지워져 있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이 충족됐느냐 하는 게 중요한 상황인데 원금 손실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 네. 계약서 같은 거 꼼꼼히 안 보셨어요? 계약서랑 상품 설명서를 안 줬어요. 그래서 요번 일 터지고 네, 가서 저희 계약서를 달라 했어요. 예.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예. 다른 분들도 다 안 받았어요. 아니 사인은 하셨어요 계약서에? 요번에 당한 분들이 공통점은 예. 은행 가서 예. 적금을 들거나 뭐를 들 때 예. 사모님 이거 여기다 사인하세요 해갖고 왜 동그라미 쳐주는 부분에 여기 하라고 동그라미 예, 쳐주죠. 예. 거기다가 이제 저희 이름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상품이라고 이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게 사인만 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물론 그렇게 여기 사인하십시오라고 동그라미만 쳐줬어도 네. 투자자가 다 읽어봤어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정 부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은행이니까 그냥 일단 믿으셨던 거군요. 그냥 은행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표 은행인데다가 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은행은 안전자산을 보관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지 은행에서 이런 사기가 일어난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은행을 믿고 사인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 나중에 계약서 받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운용 상황에 대해서 알림을 받지 않겠다라는 곳에 체크가 돼 있었다고요? 예. 다들 운영 보고서에 수령 신청의 거절, 알림 거절? 네, 이메일 장부 통보서의 어. 거절 이렇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누가 체크한 겁니까? 직원이죠. 왜냐하면 저희는 글씨체가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알림 받지 않겠다에 체크돼 있고 네. 또 뭐 보면은 투자 성향 이런 거 체크하는 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자 성향을 다 직원이 하셨어요. 공격적 성향에다가 체크. 네, 공격적 다 2로 111. 야. 1이 3개면 모두 다 공격형 투자형인데 너무 웃긴 건 저는 총점이 95점 나왔는데 똑같은 그거에 표시했는데 어느 네. 분은 100점, 어느 분은 96점, 어느 분은 93점 돼 있더라고요. 아니 아까 설명할 때 소심한 분들에게 안성맞춤이라고 설명했다면서요. 네, 네. 근데 이 투자 성향에는 공격적 성향으로 체크가 돼 있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네. 게다가 그것도 투자자가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직원이 지금 한 걸로 의심이 되고. 아니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세상에. 피해자분들 중에 고령인 분들이 상당히 많다면서요. 네, 그 담당 PB가 한 말 중에 그 사실인 건 그거예요. 저희 지점에는 네. 고령인 제가 50대 후반인데 예. 저보다 다 나이가 연세가 더 어. 많으세요. 일각에서는 VIP라는데 전 그 은행 VIP 아니고 이 사건 가입하면서 처음으로 VIP실이라는 걸 가봤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말하는 뭐 VIP 고객 전혀 아닌 사람이 너무 많고 어느 분은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어머니가 80대이신데 머리 하얘갖고 예. 진짜 부들부들 떠시는데 어제 저희 만났는데 쓰러지실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셔서. 알겠습니다. 예. 어려운 상황인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DLS 투자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2억 원의 원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원금을 전체를 손실 본 분인데 지금 이런 분이 많다는 거예요. 금감원에서는 해당 DLS 상품에 대한 합동 검사를 추진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죠.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